네, 참으로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 본문을 듣다 보면 특히 선 쪽에 뭐 화두선이 됐든 조사선이 됐든 선수행하신 분들의 이야기와 또 한 축은 윗바사나 하는 쪽은 경험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그쪽 한 축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의 수행의 큰 수행이라 한다면은 원래는 선수행이 중심이었다가 요즘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래서 큰 수행이라고 할 때 뭐 어떻게 보면은 여러 수행들이 많지만 분명한 어떤 뭐 정체성이 있다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보면은 테라와다 불교에서 들어온 태국 미얀마 쪽에서 들어온 소승이라고 소위 말한 그쪽에 들어온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수행 쪽과 그리고 우리 한국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제 화두선, 조사선, 수행 전통 요 두 전통이 크게 요즘 보면은 크게 대비될 수가 있는데 언어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응? 이 언어가 너무나 달라요. 자, 그런데 그럼 우보고사는 뭐냐? 선도 아니고 윗바사나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선이기도 하고 윗바사나이기도 해요. K선이라고 하는 백운 스님이 상당히 좀 선 쪽으로서는 그래도 좀 와닿는다고 그러셨죠. 응? 좀 익숙하게 들린다고 그러셨죠. 그 백운 스님 법문은 제가 법문 내용도 몇 개 없고 백운 스님 그 제자라고 할까요? 해공 스님 남자 스님이 비구니 스님 중에서 무공 스님이라. 무공 스님이라고 있어요 또. 저는 무공 스님 법문이 우연히 유튜브에서 봤는데 뭐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는데 이거다라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왔었고 못 알아들으면서 이거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공 스님이 설법하시는 게 지금 거사님 설법하시는 것 똑같아요. 아, 그래요? 예. 어쨌든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걸 이야기할 거 아닌데 무공 스님이든 백운 스님이든 저하고는 다른데 그런데 왜 비슷하게 느껴지느냐? 백운 스님이 바로 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테라와다 불교 쪽에 어떤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유식이라든가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저쪽에 아비담마라든가 청전도론 이런 이제 저쪽 불교의 유식은 뭐 이 대승이긴 하지만은 선불교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쪽을 백운 스님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선에서는 거의 설명을 안 하는데 백운 스님은 그런 것을 설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서도 그게 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수행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설명 안 하는 걸 백운 스님 쪽에 가면은 잘 설명하기 때문에 뭔가 와닿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아마 무공 스님도 백운 스님하고 같은 쪽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이 다른 선보다는 좀 많을 거고 그게 가령 뭐 선하는 사람들은 밑도 끝도 없이 설명도 없이 예를 들면은 이게 팔 정도다 이런 거예요. 이게 팔 정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팔 정도다 이래요. 그냥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팔 정도야? 어? 이런 식으로 선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모르는 사람은 뭐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팔 정도가 뭔지를 설명을 하면서도 가령 뭔가 이 언어에 매이지 않도록 하는 어떤 뭐 이런 것을 더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래도 듣기가 좀 편할 거예요. 아마 백운 스님이 좀 그런 점이 있어요.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긴 한데 어쨌든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 어떤 선불교 전통의 언어와 이빠사나 전통의 언어를 들어보면 언어가 완전히 달라요. 응? 그래서 많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는 한데, 의법어사는 사실 이빠사나 쪽의 언어를 쓰지도 않고, 선불교 쪽의 언어를 쓰지도 않고, 사실은 그냥 의법어사의 언어든, 뭐, 제가 누구의 어떤 뭐 스승이라고 제 스승이 누구다라고 표방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도 익숙한 언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빠사나 언어도 아니고, 선불교의 언어도 아니에요. 그냥 의법어사 언어예요. 그런데, 이름없음님,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말이에요. 보인다는 말이 이상합니까? 들린다는 말이 이상합니까? 느껴진다는 말이 이상한가요? 자, 맨날 경험이, 우리는 보이는 이게 경험 아니냐, 뭘 봤다, 이걸 우리는 뭘 본 경험 이러지 않냐,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수행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보인다 또는 본다 봤다 나 그거 햄버거 본 경험 있어 나 그거 영화 본 경험 있어 뭐 들어본 경험 있어 나 그 심수봉 노래 들어본 경험 있어 이거 누구나 그냥 하는 말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 안 하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사용하시는 단어, 음절, 의미. 저 있는 그대로도 간단하죠, 그냥. 보여요? 소리가 귀로 들어와서 그냥 귀로 빠져나가는 걸 들리는 그대로라 그래요. 저 보이는 게 그냥 이렇게 보이고, 보이는 게 영원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보였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냄새가 맡아지고, 사라지죠? 그냥 그대로예요. 특히 소리. 우리 맨날 그냥 제일 처음에 시집 가면은 뭐라고 그래요? 기머거리처럼 그런데 사실은 기머거리가 아니라 들리는 걸 뭐 안 들을 수는 없는 거잖아. 들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냥 빠져나가라 이 말이잖아요. 응? 이게 그냥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런 말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아니 그대로 안 되잖아요. 들리고 그게 빠져나가지가 않으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요. 자, 갈대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좋아요. 응? 아니, 나는 이게 이렇게 그냥 빠져나가지 않는 것 같다. 이 중간에 뭔가가, 어떻게 되는 것 같다. 그래,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막 여러 사는 것 같다. 그게 잘 안 된다. 예, 잘 안 된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상한 거잖아. 응? 아니 맨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렇지, 어떻게 그게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 된다 안 된다 하는 문제와 그게 뭐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소리가 그냥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요. 자, 우리는 숲속으로 걸어갈 때 새소리는 대부분 그냥 이리 들어와서 이리 나가잖아. 그렇죠. 응? 가령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은 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만은 우리 뭐 많이 듣는 집 근처에서 많이 듣는 소리 들어도 이제 그냥 이렇게 들려서 그냥 나가버리잖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나가잖아. 응? 그러잖아요? 저기 전철 탔을 때 전철 소리 그냥 이렇게 들리고 그냥 이렇게 나가버리잖아. 뭐 철컥 쌓는 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그 소리를 뭐라고 그러지 않잖아. 그냥 요리 들리고 요리 나가는 거잖아. 요게 그냥 그대로예요. 응? 요게 그냥 들리는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말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사실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 말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름옥수님 뭐겠습니까? 벌써 다른 언어에 매여서 그 언어로서 이걸 어떻게 보면 해석하면서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말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의 틀로서 이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우보고사 말을 들으면 이상하지요. 이 파산하는 사람들이 우보고사 말을 들으면 이상해요. 우보고사는 선불교도 아니고 이 파산은 아니야. 이쪽에 가면 이쪽에서 저 사이비 새끼, 저쪽에 가면 저쪽에 사이비 새끼. 사이비가 아니고 와가지고 전부 다 갖고 가고. 자, 그런데 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빠사라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식으로 말을 들어야 할까? 왜 성불교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봐요. 호남 사람들 말 다르고, 영남 사람들 말 다르고, 서울 쪽 말 다르고, 충청도 사람 말 다르잖아요. 응?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 말 다르고, 저 집안 말 다르고,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응?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문중 또는 뭐 전통,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불교 전통, 선불교 문중, 윗바사나 전통. 하도 그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에 익숙해져서 그 말과 다른 말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호남 사람들이 영남 사람 말 들으면 이상하고, 영남 사람이 호남 사람 말 들으면 이상하고, 그러듯이 호남 사람하고 코미디 프로도 있잖아요. 호남 사람하고 영남 사람하고 둘이 사투리로 싸우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그냥 서울 사람들은 배를 잡고 그냥 요절 복통을 하게 되는 이런 꼴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거식이 싸면은 이제 말도 안 통하겠지. 네, 그와 같은 꼴인 거예요, 그냥. 그와 같은 꼴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개념의 틀로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러면 기존의 그 이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바로 상대방 말이 아니라 자기의 개념의 틀을 점검하는 게 선이에요. 자기 개념의 틀에서 자유로운 경험 상태, 자기 개념의 틀로서 규정함이 없는 경험 상태, 이게 선이에요. 선을 갖다가 복잡하게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응? 선은 원래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무념, 무상, 무주,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불교는 육조 해능 스님이 무념, 무상, 무주, 이걸로써 선불교, 돈교라고 하는 선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으로 삼는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게 바로 선이라고 해요. 무념, 무상, 무주라고 하는 경험 상태, 요게 선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념, 생각, 상, 상도 굳이 하면 생각인데 여기는 생각을 좀 나눠놓은 것일 뿐이에요. 상, 이미지 같은 것을 상이라고 그러고, 스토리 같은 것을 염이라고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근데 둘 다 생각이야. 그러니까 사실 둘 다 이야기하는, 금강경에는 그러니까 염과 상을 나누지 않잖아요. 금강경에서는 전부 다 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육조 해능스님은 단지 이걸 염과 상으로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데 염과 상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불교 교학적으로 하면은 염도 상이야, 그냥. 그리고 금강경에는 수행이라는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무주상이에요, 무주상. 요 상에는, 육조 해능스님이 말하는 상과 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주예요. 육조 해능스님과 오조 홍인스님의
소위 경전은 바로 건강경이죠. 딱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주상. 단지 무주와 상. 이 무념 할 때도 주가 빠진 무주념. 상 때도 주가 빠진 무주상. 근데 이걸 뒤에 무주를 따로 떼놨을 뿐인 거예요. 이걸 다 갖고 그냥 무주념 상이에요. 이것도 한마디로 하면 그냥 무주상이에요. 건강경 딱 그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선이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육조현영 스님은 뭐라고 그러냐. 자, 우리 경험에서 그냥 생각이 있는 그대로 생각에 묵미 없는 경험 상태를 무념 그래요. 상이 있는 그대로 상에 묵미 없는, 즉 무주인 경험 상태를 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념, 무상으로 조금 좀 미흡한 감이 있으니까 혹시 상이 없는, 생각이 없는 이럴까 봐서 무주를 하나 더 붙였을 뿐인 거예요. 무주라고. 사실 무주는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에 무주? 앞에 바로 영과 상의 무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어떻게 보면 육조현영 스님이 오히려 번거롭게 해놨을 뿐인 거예요. 괜히. 그냥 건강경 사국에 뭐예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요게 바로 딱 수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건강경이. 이게 응무소주 뒤에 상, 응무소주 상. 자, 이생기심은 그러한 경험 상태에서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되어지는 그대로. 요게 딱 수행의 삶,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이게 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빠사나야, 그냥 이게 이빠사나야. 이빠사나도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경험으로 가면은 이빠사나와 선이 다르지 않아요. 경험으로 가면은. 그런데 봐요. 경험으로 안 가고 온통 그래가지고 말로서 말을 만들고 해가지고 딴 언어처럼 돼버렸어. 딴 수행처럼 돼버렸어요. 부처님 말씀하신 고집멸도할 때 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 중도라고 하는 경험 상태, 팔tun도라는 경험 상태가 딱 건강경에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걸 갖다가 중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봐요. 전부 다 언어에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은, 선생한테 들었으면은, 그걸 갖다가 선생님의 말로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아, 선생님 말씀에 이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자기 경험으로 그것이 확인됐다면은, 그럼 자기 경험, 자기의 언어가 나올 텐데, 자기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고 선생님 말만 앵무새같이 들어가지고 맨날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마치 그런 언어, 그 집안에 언어가 있는 것처럼, 이 집안에 무슨 언어적인 전통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심지어 서로 뭐라고 그래요? 서로 각자 수행이 아니라 저거는. 똑같은 걸 가지고. 다 불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법이 뭐 2개였나? 부처님이 중도라고 하는 그것은 선불교는 요게 중도고 윗바사나대는 요게 중도예요? 다 불법이라고 그러잖아. 부처님 법이라고 그러고 부처님 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일 거 아니야. 같은 걸 그게 아니야. 표현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이 자꾸 달라지기 시작한 거야. 이것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말이 달라져도 그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 이거는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말이 아닌, 이 말로서 가리키는 경험 상태. 선이라 이름하는 그 경험 상태. 선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빠사나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 이빠사나라고 그렇게 이름되어지는 경험 상태.
선이라 이름되어지는 경험 상태. 이렇게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어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끝없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거 하면은 이쪽 언어 쓸 거고, 저거 하면 그쪽 언어 쓸 거고, 언어가 다 다른데, 그 혼란을 어떻게 벗어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고 해가지고는 끝없는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른 걸. 자,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으로 확인되는 사실. 경험. 손가락 말이라는 것은 바로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경험. 저 경험은 누구나 똑같지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동양화 사람이나 서양화 사람이나 그 경험은 뭡니까? 보인다는 경험, 들린다는 경험, 느껴진다는 경험, 냄새 맡아진다는 경험, 입에서 맛이 경험된다는 것, 그리고 알아진다는 경험이에요. 이것 외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경험이 뭐가 있죠? 경험이라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는 누가 한 말을 들은 경험이에요. 아, 우보고사한테, 우보고사하고 이야기해본 경험이 있어. 경험이 있어. 이 말은 뭐, 들리는 경험이 있고, 보이는 경험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응? 네. 자, 이제,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그 다음에 느껴지는 경험, 냄새가 맡아지는 경험, 다 있는데, 알아지는 경험이 있죠? 알아지는 경험. 자, 알아지는 경험은 요 5가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느껴지는 것 외에 뭔가 경험되는 것을 알아진다 그래요. 자,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자, 생각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죠. 생각은 그래서 알아진다 그래요. 자, 그럼 생각은 알아진다. 생각이 알아진다. 생각이 알아진대. 생각이라는 것이 내용 따로인가? 생각이 알아질 때는 내용과 따로가 아니라 사실은 내용으로 알아지죠. 내용으로 알아지죠. 생각에 뼈대가 있어가지고 뼈 따로, 살 따로가 아니라, 응? 그래서 생각의 내용은 살 다 떼내면 뼈가 남는다. 이런 게 아니죠. 생각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은 알아지는데, 알아지는 건 항상 내용으로 알아져요. 내용으로 알아지지 않는 생각은 없어요. 자, 내용을 알아지는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소리 내용으로 알아지지 않는 소리는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내용으로 알아지지 않는 들리는 소리는 없다. 이러면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 보임은 없다. 이런 말이 돼요? 그것도 다른. 예? 예. 자, 그건 좀 다르죠? 들리면 뭔가 들리기는 한 것 같은데 내용이 알아지지 않는 경우는 있죠. 응? 그냥 단지 들은 것만 뭔가 알아진 것 같은 이런 경우는 있죠. 근데 생각은 붙었어. 예. 왜 그런가? 소리가 들리는 줄 안다라는 것은 두 개의 경험이에요. 들림이라는 경험과
들림이 알아지는 경험.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은 생각이 알아지는 경험, 하나의 경험이. 물론 이것도 생각이 알아지는 것이 또 알아지는 경험도 있어요. 대개 우리가 인식된다는 것은 두 개의 경험이에요. 하나의 경험이 아니, 두 개의 경험이. 자, 생각이 알아진다는 거 보세요. 생각이 알아진다. 생각이 알아진다. 이제, 뭐, 들림이 알아진다는 것은 좀 그래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이제, 들림이 알아진다, 보임이 알아진다, 뭐, 그냥, 사실은 들림이 알아진다, 이 말은 굳이 어거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들린다, 이거예요. 들림이 알아진다, 이 말은 그냥 우리는 들린다, 그래요. 보임이 알아진다, 이 말은 보임과 알아짐 두 개의 경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보임이 알아진다, 이래요. 그런데 사실 보임이 알아지는 것은 우리는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림이 알아진 것을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린다는 소리는 들림이 알아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들림이 있어도 알아지지 않는 경험이 있어요. 누가 뒤에서 불러도 분명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소리는 귀에 닿았는데도 지금 나를 부르는, 뭔가 부른다는 소리가 알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부른 줄을 모른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왜 모른 척해? 내가 불렀는데 왜? 그리고, 나 못 들었는데? 이런 경우 없어요? 스스로에게든 남이든. 자,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그건 두 개라는 거예요. 들림은 귀에 닿음이 들림이. 그런데 귀에 닿았다는 것이 알아지는 것이 알아짐이에요. 그래서 들림이 알아진다 이런 말을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들린다는 것이 알아진다는 것은 이 두 개가 지금 동시에 작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이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알아진다. 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난 거와 알아진 건 다른 거예요. 들림은 일어남이 일단 알아짐이라고 그래요. 이 알아짐이란 말을 또 우리는 말이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은연중에 말이 쉬운 것 같아도 말이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요렇게 만지면은 의자가 제 손이 알아졌을까요? 알아지지 않았을까요? 자, 요게 요렇게 닿았으면은 요게 손은 요게 경험이 있는 거죠. 경험이 있는 거죠. 자, 요렇게 경험이 있는 이걸 알아짐이라고 그래요. 지렁이를 이렇게 콕 찌르면은 꿈틀하잖아요. 지렁이한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꼭 찌르면 꿈틀해요.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 결국 이거 찌르면 다음이 알아짐이라는 거예요. 그 지렁이한테는. 알아지니까 꿈틀할 거 아니에요. 안 알아졌으면 꿈틀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응? 자, 그래서 요렇게 다음, 우리가 통상 다음이라고 하는 여기서 일어나는 요걸 알아짐이라고 그래요. 요것도 알아짐이라고 그래요. 요걸 갖다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느껴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 알아짐은. 그래서 요걸 한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신식 그래요. 신식. 알식자로 쓰죠. 알식자로 써요. 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아진 지금 뭔가가 지금 알아지고 있는 것만 알아짐이라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알아지고 있다. 요거는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이라 그래요. 의식 뒤에 식이죠. 식, 알식. 이걸 한글로 하면 이게 알아짐이에요. 알아짐이. 자, 그런데 들림은
고막에 와서 다 요 들림이 소리가 제가 다른 데 빠져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우보고사라고 불렀는데도 분명히 옆에 다른 사람은 다 들었는데 저는 지금 다른 데 빠져가지고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부르잖아요. 지금 저 부르잖아요. 아, 누가 불러?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앉아 있으면 저쪽에서 부르면은 지금 요 귀에도 닿았을 거고 저 귀에도 닿은 거고 똑같이 닿았을 거 아니에요. 저 귀에만 닿고 이 귀에 안 닿았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이식이라는 것은, 들림이라는 것은 요 귀에, 즉 고막의 다음, 이걸 이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식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런데 그게 있으니까 그게 누가 부르네 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는 거예요. 요게 알아진 거예요. 요게 알아진 거예요. 요때 의식은 요때 요 고막의 다음에 있으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우보그사로 들린다라고 하는 요 우보그사라는 소리, 요게 생각이 나서 요게 한꺼번에 알아지니까 우보그사라고 부른다. 우보그사라고 불리는 소리가 들림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알아지고 있는 것은 의식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가 의식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풀로도 모를 때는 의식 상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 자, 근데 생각은 이렇게 의식에만 알아져요. 의식으로만 알아져요.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은 생각 자체가 알아지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알미라 그러지 않아요. 생각인 것은 알미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가 소리가 들리듯이 소리가 있어야 들림이 있죠. 소리가 없는데 들림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생각이 있어야 생각의 알아짐이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생각의 알아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남 자체가 이 알아짐은 아니에요. 소리 일어남 자체가 알아짐은 아니죠. 소리가 지금 부산에서 어떤 소리가 일어났으면 거기서 뭐 폭탄이 터졌든 됐든 소리는 일어났을지 몰라도 들림은 일어나지 않았죠. 네? 들려야 비로소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만 일어나가지고는 알아진다 그러잖아요. 응? 생각이 생각은 일어났고, 그리고 의식, 알아짐이 있어야 생각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 아주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왜? 언어라는 것은 다, 응? 이런, 결국에는 지금 이 기본을 이야기하는데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린다, 보인다, 알아진다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경험되는지, 경험이 어떠한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응? 자, 그래서 요 고막에 뭔가 닿음이 있으면은, 즉, 이식이, 들림이 있으면은 생각이 작용돼서 무슨 소리라는 생각이 작용되고, 그리고 요게 한꺼번에 알아진다라고 하는 의식이라 이러면은 작용이 일어나서 알아진다는 상태가 돼요. 그게 이제 알아진다는 현상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알아진다는 것은 생각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것이 알아져요. 응? 일어난 것이 알아져요. 근데 생각은 일어난 것이 알아졌는데, 알아졌어요. 그럼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응? 그냥 그렇게 알아진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생각 내용과 생각 작용이 따로 있는 거냐? 따로 경험되는 거냐 그랬죠? 따로 경험되는 거냐 그랬죠? 응? 네, 그렇죠.
따로 경험되는 거냐 그랬지요. 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식되는 것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 경험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자,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뗄 수가 없어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따로 뗄 수가 없는데, 뭐라 그럴까. 보세요. 우리가 소리가 경험됐을 때 고막은, 걔가 멍멍하면 고막은 멍멍이라고 고막이 인식되지는 않죠. 응? 고막은 이런 어떻게 보면은 뭐 파동처럼 그런 진동처럼 이렇게 고막이 떨린다 그러잖아요. 고막은 소리가 오면 떨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인식되는 거죠. 참 자꾸 복잡해진 것 같은데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닌데 자꾸 개념으로 이해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한번 봐요. 그럼 소리는 현자님 소리는 뭐예요? 소리는 들리기만 해요. 응? 응? 나오는 소리는 들리기만 해요. 응? 소리는 들리기만 해요. 소리는 내도 생각해. 그 소리에 대한 판단하고 있는. 그건 이제 생각이고 소리는 들리기도 하지만 느껴지기도 해요. 응? 큰 스피커 앞에 쾅쾅 할 때 그 앞을 지나가면 바람이 팡팡 와서 몸에 손에 지나가거나 얼굴을 큰 스피커 앞에 되면 얼굴에 뭐가 팍팍 닿아요. 이게 소리예요. 이게 귀에 닿으면은 소리라는 거고, 큰 스피커 가면 뭐 바람이 펑펑 나와서 여기 막 이게 닿아요. 자, 이게 소리예요. 이게 지금 소리가 경험되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소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그럼 소리는 뭐예요? 이것이다라는 그게 사이인데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딱 듣는 그렇습니다. 자, 소리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봐요. 느껴질 수도 있고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은 소리라는 것은 실체는 오히려 일단은 1차적으로는 파동이 똑같죠. 소리라는 것이 와서 이 몸에 닿으면은 뭔가 느껴진다는 거고, 고막에 닿으면 고막의 느껴짐인데, 요게 소리의 경험이라는 거죠. 고막은 생각이 소리로 작용되는 거예요. 요 몸에 왔다 하면 이게 느낌이라고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럼 소리는 뭐야 도대체? 소리의 정체는? 정체가 없어, 소리는. 응? 그런데 우리는 소리는 반드시 이렇게 들리는 어떤 거라고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도 지금 K 21인가 이 초음속 비행기가 이제 만들어졌대요. 그게 음속을 돌파할 때 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저기 이 전투기가 뜨고 내리는 그런 공항 근처에 가면은 막 소리가 빵빵 막 깨지는 소리가 나요. 그런데 뭐가 깨졌어요? 봐요. 도대체 소리라는 게 뭐예요? 이 전투기에서 거기서 연료를 해서 엄청난 그 뒤로 뭔가 이렇게 이 가스를 내뿜죠? 그러면 이게 뒤에 있는 공기하고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요 마찰된 힘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마찰된 힘으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찰된 그 힘인데 그게 너무나 크면 이 뒤에가 이게 공기가 깨지는 것 같은 소리에서 엄청난 소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 그런데 소리가 일어났어요? 아니면 마찰로 인해서 뭔가 막 어떤 이런 게 일어났어요, 사실. 만약 기머거리는 사람이 그 옆에 가면은 뭔가 막 와서 뭔가 엄청나게 큰 뭔가가 와서 닿겠지요? 아마 거기 있으면 막 몸이 이렇게 사람 몸이 그냥 완전히 찢어질지도 몰라요. 자, 소리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소리라는 게?
우리는 소리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서 그 소리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리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소리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마찰에, 부닥침에 의해서, 제트기에서, 비행기에서 내뿜는 그거와 뒤에 공기하고, 이 부닥침에 의해서, 요거는 그 저항력으로 비행기는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어난 것은, 요 부닥침에 의해서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잖아. 우리가, 이러면 지금 여기서 잠이 무섭게하죠. 여기서 사실 우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지만은 이게 소리가 난 거야. 지금 사실 여기서는 이게 소리야. 응? 그럼 거기 뭐가 일어났어요? 자궁이 일어났어. 잠 게임이 일어났어? 자, 봐요. 사실 우리는 소리가 일어났다 그러지만은 도대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요 손바닥에는 일어난 게 뭐예요? 응? 자, 봐요. 소리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죠. 실체가 아니. 응? 소리가 나게 아니. 자, 우리는 경험으로 봐요. 경험을 봐요. 또 있죠. 우리는 이 공기가 아무것도 허공이라 생각하는데 허공이 아니죠. 만약 허공이라면은 비행기는 절대 날 수가 없겠지요. 부닥침이 없을 거 아니야. 어? 이건 그냥 그대로 가버릴 거 아니야. 이 뒤에서 내뿜으면은. 뭔가 부닥쳐야 저항에서 날아갈 거 아니야. 어? 이게 뒤에 완전 허공이라면 절대 날아갈 수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진공이라면 절대 날아갈 수가 없죠. 진공이라면 아무리 내뿜어도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뒤에 뭔가 가득 찼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튕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여튼, 뭐든 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소리라고 생각하는, 당연히 소리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당연히 소리라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전혀 당연하지 않아요. 응? 근데 통상적으로 약속으로 그렇게 소리라고 그렇게 이제 동의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지금 이 순간에 그냥 이 경험이지만 이거를 스스로 이거지 하지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때는 그거를 소리라고 하든 아니면 냄새라고 하든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는 약속일 뿐이지. 그렇게 약속한다고 해서 거기서 뭐 실체가 생기는 건 아니죠. 예. 응? 응? 그러면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약속일 뿐이지. 응? 가령 우리는 여기서 소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소리라고 하는 어떤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죠. 응? 소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소리라는 실체가 소리 구구사전에 찾은 대로 그런 게 아니죠. 응? 결혼해서 호적등을 올리면 전부 다 저 사람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 도대체 호적에다가 결혼했다고 올리는 거하고 뭐가 달라졌는데? 응? 전혀 남남이었다가 결혼한다고 약속해가지고 호적에 갖다 올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서로 내 사람이래. 아, 도대체, 그 올리고 안 올리고가 실제로 뭐가 달라진 거야? 응? 약속.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약속일 뿐이잖아. 약속은 약속이지. 그 딱 약속하는 순간부터 사람이 확 바뀌었나? 응? 뭐가 바뀌었지? 가서 딱 혼인 신고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딱 되고 난 후에 뭐가 바뀌었어? 뭐가 바뀌었지?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어떤 마음인데 그 마음이 그러면 아니, 결혼했다. 그래. 나는 근데 저 사람 남편이고 나는 아내다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마음이. 근데 그 마음이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 똑같아요? 틀리죠. 틀린데 그럼 약속한 거 지금 저기 연예님이 얘기한 것처럼
근데 결혼하면 너는 남편이고 나는 아내다. 이런 약속은 그냥 갖고 가는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뭐 좋고 나쁘고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건 계속 변해왔는데 그런 기본적인 틀은 신기하게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에이, 이거 이상하지. 변함이 없대. 오히려 안 변하면 이상하죠. 안 아니 변- 그 틀이 변함이 없다고. 아내다 남편이다 그 변함이 없다고. 봐요. 그거는 아직도, 그런 생각이 알아지니까 그렇죠. 어떤 상황이 돼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억되지 않고 다른 것이 기억되면은, 남편도 없어요. 이 사람 누구지? 당신 누군데? 내 옆에 자고 있어? 야단이 날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 실화래요. 네, 치매 걸리면. 치매 걸 수도 있고, 봐요. 그렇죠.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계속 되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또 결혼했다고 해서, 그럼 다 바람도 피우고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봐요. 그냥 그 순간의 생각일 뿐이고, 기억날 때의 생각일 뿐이잖아. 응? 바람 피우는 사람이 자기 남편 있다, 마누라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람 피워요? 까먹고 그 순간에 빠져서 바람 피우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요. 그 생각이 있을 때만 그런 것일 뿐이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 하면은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 약속이라고 그 약속을 갖다가 지키라 그래도 이상하고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어거지가 되는 거잖아. 어거지가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자, 그래서 뭡니까? 자, 생각이라는 거.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난다라는 거와 내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내용으로 나는 걸, 그냥 그렇게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거, 그걸 생각이라 그래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니, 분명히 일어나고, 또 항상 한 번 일어나면은 그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은 아니니, 일어났고,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경험 아닌가요? 일어나서 안 사라진 생각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경험은 반대 어떤 생각이 문득 들었다가, 그 생각 어디로 갔지? 문득 없어졌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경험상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났는데 그 날 때마다 전부 다 생각, 우리가 알듯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알아져요. 빨갛다 파랗다 둥글다 어떻다 부드럽다 거칠다 하여튼 이렇게 뭔가 내용적으로 알아져요.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그걸 생각이라 그래요. 자, 그런 생각도 들었다가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일어남과 사라짐과 내용은 별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의 경험상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 말이 있는데 일어나고 사라질 때는 반드시 내용적으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알아질 때는 반드시 내용적으로 알아져요. 단지 일어나고 사라짐만 알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생각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이름없은 님이 새로운 질문이 생길지도 몰라요. 새로운 의문이 났을지도 몰라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뭔가 아직 흔쾌하지 않지요? 아니, 내 생각이라는 자체가 한작용이다. 내용으로 나타나는 게 생각이다. 그 점으로 받았어. 예.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행이다 이런 걸 할 때 수없이 생각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항상 선이라고 할 때도 생각과 연관선상에서 많이 이야기할 거고, 어떤 수행이든 생각과 연관선상에서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내용으로 알아지는 거와 내용이 아닌 그냥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 작용을 한다면은 작용으로 알아지는 이렇게 경험이 다를 수가 있는가? 내용만 알아지는 경험도 있고 작용만 알아지는 경험도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아닌가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자, 그럼 또 의문이 없습니까? 또 아까 이런 말씀 하셨죠? 내용을 알아지면은 이미 내용에 빠진 거 아니냐? 예. 내용을 알아지면 이미 규정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내용을 알아진다고 해서 이미 빠진 것도 아니고 이미 규정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경우 없으세요? 여기 꼭, 여기 꼭, 칙차 같은데, 이게 칙차예요, 뭐예요? 자, 이게 내용적으로 알아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죠? 칙차 같다. 그런데, 이게 칙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꼭 칙차 같은데, 이게 무슨 차지? 자, 이거는 내용적으로 규정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뭐예요? 꼭 칙차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응? 자, 칙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기는 한데, 이게 칙차입니까? 이런 묻는 경우도 있잖아요. 응?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칙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딱 칙차 같은데, 내가 맨날 마실 때 딱 그 색깔이 든데, 칙차 같기도 하고. 자, 이것은 칙차라는 생각은 들어도, 칙차라고 규정된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이미 규정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이 알아진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규정한 상태다, 규정된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항상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대로라는 상태입니까? 그 인지되는 대상이 생소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죠. 의문만 일어나는 사실이고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모르는. 근데 그때는 이 차가 아니고 제로 콜라도 아니고 간이 잡혔죠. 그냥 콜라다. 마시자마자 우리는 안 써요. 콜라다. 그러면서 또 예전에 누가 이거 뒤도 왜 이렇게 발라놨어? 김 빠졌네. 연타로 올라오니까. 예. 예. 자,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지요. 그걸 마셨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지요. 또,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규정된 상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도, 김 빠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른다라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이 내용적으로 뭔가 알아진다고 해서 다 내용대로 다라고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도 어떤 거는 아예 일어나자마자 규정된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일어나도 규정된 것 같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또 문제는 이제 자기 자신의 경험에서도 어떤 생각에는 아예 규정된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규정되지 않은 것 같을 때도 있고, 또 사람들 간의 차이도 있어요. 똑같이 김 빠진 걸 마셔도 어떤 사람은 김 빠졌다라고 규정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것 또한 규정이 아닌 이런 생각의 경험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생각이 들면 이미 생각대로라고 규정된 상태다라고 일반화할 수가 없어요. 더구나 만약 그것이 일어났을 때 생각이 들면은 아예 생각대로라고 규정된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수행에서 무주라는 말은 아예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무주라는 말이 있을까요?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대로라고 하는 그 규정이 없는 경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무주라는 말이 있는 거죠. 무주상이라는 말이 있게 되는 거죠. 아예 생각나는 그 자체가 바로 생각대로의 규정 상태다라 한다면은 무주라는 말은 아예 없을 거예요. 더구나 무주라고 하는 말을 쓴 사람들은 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써요. 즉 소위 말해서 깨달은 사람이 무주라는 말을 쓰지, 그렇지 않는 소위 말해서 사실을 모르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사람은 무주라는 말을 거의 쓰질 않지요. 당연히 생각이 나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상태죠. 그렇지만은 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제일 대표적인 화두가 이목구잖아요. 이목구가 뭡니까? 이 몸뚱아리와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먹고 이런 말인데, 이것에서 분명해지는 사람은 무주라는 말을 써요. 응? 그렇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는 사람은 무주라는 말을 안 쓰지요. 그냥 생각대로라는 대부분 그런 상태예요. 응? 자, 알고 보니까 그런 경험 상태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각대로다는 것을 착각이란 말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무지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무지라는 말이라든가 착각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아예 생각대로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무지라는 말은 없게 되겠지요. 분명히 그런 경험 상태가 있기 때문에 무지라는 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생각대로라고 이미 규정된 상태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망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이지, 생각은 망상이 아니. 망상은 생각대로라고 규정된 상태인 생각을 망상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망상이 아니라 착각이 망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이란 말은 맞는 말이 아니, 틀린 말인 거예요. 왜? 착각은 착각이지, 생각이 착각된 생각?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착각으로 인해서 생각이 그런 거라고, 잘못 알아진 걸 착각이라고 그러지, 착각이라고 해서 생각이 바꾼 게 아니. 그래서 오히려 수행에서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는 말은 있어도, 생각이 망상이다, 아예 어떤 생각이든 알아지는 내용이 전부 다 망상이다, 예, 이거는 이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애초에 생각을 망상이라 하지 뭐하러 생각이라고 그래요? 응? 애초에 생각을 아예 번뇌라 그러고 아예 망념이라 그러고 아예 망상이라 그러지 왜 그냥 상념이라고 그러겠어요?
생각대로라는 착각 상태가 망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망상이 아니라 생각이 사실은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지라 그럴지언정 망상이라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무지가 번뇌지 생각이 번뇌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든다고 해서 규정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경험이라는 걸 어떤 게 알고 법이라는 것이 뭔지, 자, 이런 것이 알아지기 시작하면은 더더욱이나 생각으로 규정한다라는 것은 규정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예요. 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일 뿐인 거예요. 사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에 대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무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특별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행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 사실은 말이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런 말들인 거예요. 무지가 없다면은. 자, 장황하게 말들과 어떤 생각이라는 경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직 뭔가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아직 뭔가 좀 불분명함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쉽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어렵게 말씀하실 거 없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은 죄가 없고 예. 결국 착각이 문제인데 예. 착각이 일어나는 원인은 거사님법을 두고 결국 뭐 이것도 작용이니까 과거 경험 동일한 조건에 있어서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결국 이 과거 경험이 어떤 식으로 인이 변경되어야만 착각이 안 일어난다. 이런 결론이. 아니요. 자, 보세요. 착각이란 자꾸 과거에 일어난 거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자,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의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의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알아질 때 지금 이 순간 생각대로라는 상태면은 착각이라 그러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면은 그럼 착각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의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의 문제예요. 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인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드러나요. 자, 생각으로 드러났는데 생각으로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생각 드러나는 것이 바로 착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대로이다라고 해야 착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 너희 지금 착각이냐 아니냐는 지금 이 순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착각이 일어나는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의 문제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이 자각이 되면은 지금 이 순간 무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째 드렸던 질문이 예. 그 생각이 알아진다는 것은 생각 내용까지 한 번에 알아지는 것 같더라 제 경험상 예. 그 사람이 확인을 나도 구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각 내용이 알아졌고 이것이 편으로 1차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연타로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날아받고 있는 상황에 예. 그러면 제 경험상은 그러면 미쳤구나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라는 문득 되돌아봄으로써 그 고리를 이제 끊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그것마저도 생각이 아니냐
예, 또 너무 또 다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자, 이 순간에, 미쳤지.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는 뭡니까? 그 순간 사실 스스로 다시 알아진 거죠? 그게 뭐가 알아졌습니까? 그 생각은 사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 알아진 거예요? 문득 그 정신이 든 거예요? 어? 예를 들면은, 뭐라고 그럴까? 그런 황당한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로또가 되면은, 이런 문제가 지금 뭐 복잡한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문득. 야, 이거는 진짜 그냥 생각일 뿐이지. 내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런데. 자, 문제는 그 생각이 사실이 아니라는 자각이 든 거죠. 그 순간.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록 생각 같아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 내용대로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뭡니까? 생각 내용대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런 것을 지혜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자각이라 이름하는 거예요. 어? 자, 생각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이치로 작용돼요. 그것도 똑 생각 같아요. 그런데 생각과 소위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내용대로라는 규정이 있는 거고, 하나는 내용대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한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규정한다? 자, 만약에 그대로가 아니라 요런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생각이에요. 야, 그 생각이 아니고 그건 이런 거야 라고 요런 거야 라고 규정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야, 우리 경험상 어떻게 그렇다고 규정하거나 이렇다고 어떻게 규정할 수 없지? 어떤 생각, 어떻다라고도 이렇게 딱 규정할 수가 없잖아. 자, 봐요.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규정하는 게 아니죠. 이걸 또 규정이라고 그러면은 이걸 생각이라고 그러겠지만 이거는 규정이 아니죠.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잖아.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이라 그러자고 이런 것을 지혜라 그래요. 똑같죠. 구조가. 일어나는 이치도 똑같아요. 뭔가 들림이 있으면 일어나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과 지혜는 생각 자리에 지혜가 작용되는 거예요. 생각과 지혜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생각과 지혜라 그래요. 그냥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무지가 없는 상태에서 작용되는 내용적으로 알아지는 이건 전부 다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뭔가를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규정이 없는 그런 인식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걱정이 됐던 부분이 네. 그런 식으로 내가 왜 헛생각을 하고 있냐 라고 하니까 생각은 끊겼는데 예. 저는 이제 그것을 자각이라고 미처 알아채지 못했고 이거 역시 생각 동일한 의미로 여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으로서 내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생각은 사실이 아니잖아 라는 자각이면 이걸 지혜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모든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그랬지 참 우보고사가 그랬어 라고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거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을 끊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 그럼 이러면 생각 노름이에요. 근데 우보고사 말 듣고 보니까 우보고사가 그래도 맞는 것 같아. 이런 그 약발이 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우보고사 말도 없이 이래 버리면 이제 약발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아무 그런 거 관계없이 항상 약발이 듣는 거예요. 지혜인데 생각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생각으로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속이고 썩고 막 그냥 그런 상태인 거예요. 보면 코미디어 같은 상태인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생각을 끊고 좀 편해지고 막 그러다 조금 있으면 또 안 돼서 뭐 이러고 있는 꼴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괴로워서 그냥 마약 먹고 또 마약 때문에 괴롭고 또 막 이러고 있는 꼴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각을 갖다 하는 건.
그래서 단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실제 경험을 확인된 바도 아니면서 생각은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맨날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으면은 그럼 그건 자각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아니 지금 뭐 로또가 돼가지고 지금 은행에다가 야, 이 은행에 100억 넣고 저 은행에 100억 넣고 이만큼 주식 투자하고 아니 이러고 계속 하고 있다가 아니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 로또가 되지도 않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러고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 이거는 그 순간 자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응?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일종의 자각이고 일종의 지혜인 거예요. 단지 새로운 규정이 아니죠. 단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알아졌기 때문에 백날 이래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알아진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작용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일종의 지혜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딱 생각이 일어날 그 자리에 그 생각에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깨달음이 있으면 생각이 지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식이 바로 그런 거죠. 유식은 딱 그런 거죠.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 그 중론 다음에 이제 유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유식이 딱 뭐냐? 이 유식의 기본 구조의 틀은 딱 이거 하나예요. 이 유식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한번 읽어보셨어요? 간단한 그 유식에 대한 이론서. 예. 예, 좋습니다. 하여튼 유식 30송이라는 것을 보면은 유식 30송 중에 23번째인가? 뭐 하여튼 뭐 어떤 데 보면 딱 여기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우리의 이 모든 우주 만물 만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우리의 유식은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경험을 보면은 어떤 작용이 있어요. 즉, 이 작용은 뭐가 있으니까 일어나는 이런 작용이에요. 즉, 연기작용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고 해서는 의타기승이라고 그래요. 의타. 타가 있으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가령 생각이 됐든 들림이 됐든 자, 소리가 있으니 일어나는 거예요. 소리의 소리. 들림성, 들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기성, 들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소리가 있으니 들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타기성이 모든 우리의 경험과 실제 이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을 하는 것은 의타기성이라는 거예요. 즉, 작용의 연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병계소집성이라고 이름해요. 자, 그래서 이 소리가 무슨 소리, 좋고, 싫고, 나무고, 어쩌고, 저쩌고, 좋고, 싫고, 괴롭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은 모든 것은 잘못된 이해로 인한 경험들이 모여져서 이렇게, 즉, 생각으로 작용돼서 생각대로라고 하는 이 상태가 되면 병계소집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사람이 좋다, 싫다, 이쁘다, 안 이쁘다, 이 모든 것은 다 병계 소집성의 문제예요. 요게 바로 생각이라는 거예요. 즉, 유식이라고 할 때 바로 식이라는 거예요. 이때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생각과 의도와 이런 모든 인식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유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병계 소집성이라고 하는 요 생각의 전부 다 어떤 생각, 즉 건강경에서 말하는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전체 요게 병계 소집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모든 것들이 모인 것들이 이걸 유식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건강경은 그냥 다 상이다. 그냥 색상 미촉고 이러지만은 거기서는 의도는 어쩌고 저쩌고 이런 장황하게 많은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병계 소집성은 전부 다 가짜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사실이 아니다라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즉, 무주가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사용되는 게 뭐냐? 의타기성을 가운데로 두고
요쪽이 병계 소집성, 즉 생각이고, 요쪽이 원성실성이라고 이름하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이제. 대원경지, 하여튼 이런 그런 이제 지혜의 영역인 거예요. 자, 의탁이성에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반드시 내용적으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세상이라는 것이 있고, 이렇게 돼요. 자, 이 한 축이 병계 소집성층이고, 한 축이 원성실성이라는 축인데, 이쪽은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고, 사실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은 지혜의 영역. 지혜라 이름하는 작용의 영역. 이쪽 생각으로의 작용의 영역이. 이게 딱 유식이에요, 그냥. 유식의 틀이 이게요. 그런데 그 핵심은 뭐예요? 의타기성이라고 하는 작용의 연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생각과 지혜. 요거는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뭔가 자각이 있으면은, 그래서 생각이 지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경험이 지혜로 작용되게 되는 거예요. 생각 경험이 없으면 지혜가 작용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지혜라는 것을 별도로 두지를 않아요. 부처님이 온 그러실 때 상을 얘기하는데 깨달음이 있으면 상 자리에 지혜가 들어가는데 구조가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과 지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오온에서 지혜를 하나 더 두지를 않고 그냥 오온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이라는 것이 무지할 때 상이고 사실은 분명히 있으면 그냥 그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그것은 자, 모든 것이 다 생각 같아도 온통 생각일 뿐이라고 선불교에서는 또 이제는 망상이라고 맨날 그랬다가 이제는 또 모든 것을 뭐 깨달음도 막 상이라고 생각일 뿐이라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 허무주의처럼 빠져들어가요 또. 그래서 뭐 수행할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뭐 온통 또 대도 않은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유식도 그러지만은 부처님도 바로 정견이라고 하는 또 바른 지혜라고 하는 이 8정도 다음 9정도로 가면 그 다음이 바른 지혜고 10정도로 가면 바른 해탈이라고 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원래 바른 지혜, 바른 해탈까지가 이 니까야의 즉 초기 경전이 있는데 그런데 바른 지혜가 바로 또 앞으로 돌아오면은 바로 바른 생각, 바른 견해 이거하고 같은 거기 때문에 굳이 따로 두지를 안 했고 바른 해탈이라 하는 것도 바른 삼매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똑같기 때문에 굳이 두 개를 덧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붙였을 뿐이지 어떤 우리 경험상 우리가 자각이라 하는 경험과 이 수행을 통해서 어떤 해탈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이 10가지로 바른 삼매 다음에 바른 지혜, 바른 해탈까지도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바른 지혜는 앞에 바른 견해, 바른 생각과 같고 바른 해탈이라는 것은 바른 삼매와 같은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 두지를 필요가 없어서 대부분 그냥 팔 정도로 끝내서 그런 것이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일 뿐이라고 또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으시도록. 그래서 깨달음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깨달음이라는 경험은 분명히 있는 거고 지혜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분명히 있는 거고 해탈이라는 이런 경험 상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정말로 화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저히 내가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럴 때 이제 척하게 이제 뭐 명상을 한다거나 혼자서 주력을 하거나 그냥 그 근본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이 괴로움이. 그거 이틀이고 3일이고 되면은 그게 저절로 다 고리가 풀려서 그 뭐라고 하나 그 선생님 거사님 말씀처럼 그게 이제 이렇게 내가 아 이건 무주상이다 이제 이렇게 또 나한테 달래가면서 혼자서 실타래를 풀듯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흥분도도 가라앉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신앙이 있어서 그런지 아 이건 내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고 이제 탁 맡길 때가 있고 뭐 그냥 뭐 좀 연구를 한다든지 어려울 때 아니면 이제 앉아서 이목구도 해본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깊이 생각에 그냥 딱 고리를 끊고 들어앉았을 때는 그게 진짜 좋은 쪽으로 아 그게 전화위복이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차라리 없었던 것보다는 더 나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제 이 연불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자 그렇게 해서 그래요? 절에 가면 연불이라든가 뭐 그런 것을 예. 추천도 하고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그때 막 괴롭고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해서 안 떨어지고 그럴 때 문득 참 이럴 때 연불하라고 그랬는데 네? 자 이럴 때 깨있으면 점검하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연불을 막 열심히 연불을 하다 보면은 그 생각이 알아지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해결된 것 같지요. 예. 분명히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연불이라는 것도 또는 절 수행이라는 것도 이건 사마타인데 사마타라는 것이 역할이 바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역할인 거예요. 사마타는 말은 바로 진정시켜주는 거예요. 막 괴로움에서 막 너를 뛰던 것을 그치게 만들어주고 진정시켜주는 게 사마타 역할이에요. 그걸 사마타라 그래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마타 수행이라는 것이 바로 절이라든가 연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인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몰입돼가지고 알아지지 않게 돼요. 그런 맛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마타는 그 정도까지고 다음에 또 뭐 어떤 생각이 나면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절을 해야죠.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이 뭐예요? 타이레놀 맨날 핸드백 속에 타이레놀 가다가 골치 아프면 타이레놀 먹는 것이 자, 타이레놀이나 개보린 맨날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이 그와 같아요. 근데 응?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기도를 해서 그걸 자꾸 끊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 말씀처럼 이제 전에는 내가 기도에 몰입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진정시켰다 하면은 이제는 기도의 몰입보다는 이 핵심적인 거 그 무주상이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화가 불컥불컥 나던 것을 좀 진정시키게 되고 또 그 뭔가 이게 순간적으로 그 막 잘못된 걸 내가 풀려고 노력을 해서 막 기도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고 이 잘못된 것도 어느 날 보면은 그것이 더 뭐라고 그러나 그 세옹지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수도 있고 이게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듯이 이 가는 이 시간에 따라서 삶의 진행에 따라서 이게 다 오는 거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자연이 흘러가듯이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그냥 옛날에는 막
내가 막 갈증으로 기도를 했다 하면은 이제 그 갈증이 없어지고 또 기도도 막 열렬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놀면서 쉽게 말해서 주로 이제 밖으로 나가서 놀면서 좀 그 괴로움을 식혀주는 역할. 뭐 그러다 보면 뭐 좀 많이 이제 초보함이 없어진다 할까? 그 사람의 부모니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약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그냥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나우님 이제 많은 경험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법문이 됐든 뭐가 됐든 보이고 들린 경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을 통한 경험되고, 요게 스스로 이해가 됨으로 해서 순간순간 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냥 그런 것일 뿐이지 않냐라는 어떤 것이 일어나면은, 응?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것일 뿐이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반지혜이기도 하고 반생각이기도 한데, 근데 점점 삶에서 확인돼 가면서 이것이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서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래서 이것도 온전히 다 생각만이 아니라, 응? 지혜이다는 거죠. 고정된 생각, 이것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인데, 지나가는데, 이건 지혜인 거예요. 자, 그게 작용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괴롭던 부분이라든가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야,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그 당시 막 괴롭다는 것도 결국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결국 그것도 지나가던 거라고 자기 경험을 확인된 지혜 수가 있는 거예요. 응? 네. 그래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래요. 자, 문제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자,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거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 자, 그 정도,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그 정도만 작용돼도 많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심도 없이 모든 것이 분명하다면은 얼마나 자유롭겠는가. 맞아요.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정도 지혜만 작용돼도 삶이 훨씬 편해지고 뭔가 막 불편할 때도 그 지혜가 작용되면은 괜찮았어. 자, 그래서 가령 사마타라는 것이 어떤 지혜로 인해서 그렇게 작용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 또한 이것도 하나의 지혜의 작용이잖아. 응? 가령 참 타이레놀 먹으면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지혜의 작용이야 그 순간. 응? 자, 그런데 그 정도로도 그런데 자 이제 우주 만물 만상에 대해서 분명하다면은 이제 얼마나 더 자유롭고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응? 더 어떤 내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배우신다면은 어떤 생각으로 규정함이 없고 실제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이렇게 내 경험을 누구 말 가지고 아니라 내 경험으로서 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고 이제 나는 됐어 이제 막 요 정도면 됐어 뭐 이번 생에 뭐 요 정도면 됐어 그러지 않으시도록 맞아요. 그 사람 말씀 맞다나 지금 공부하는 것도 싫고 난 놀러나 댕기자. 그래서 이제 놀러 다니는 것도 수행이다. 이것도 자 그렇게 하시면은 저 나우님은 그 뭡니까 본명도 나우예요. 지금 철저히 지금 이 순간에 내 경험의 삶. 거기에다 사이사이를 제가 붙여놨어요. 그 닉네임을 NOW 사이사이라 붙인 게 사이사이가 뭐예요? 그게 이제 숫자로는 그 사이사이를 넣어야 이제 그 뭐라 그러나 그 네이버 같은데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숫자를 넣어야. 그런데 그 사이사이가 이 순간 사이사이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내 목표다. N 요거 예.
요거, 요렇게 하셨다고? 아니요, NOW에다가 뒤에 4, 2, 4, 2, 4. 아, 4, 2, 4, 2. 숫자를 넣어야 되는 거죠. 숫자 4, 2, 4. 예. 그러니까 저는 N 다음에 요게 슬래시였고, 이런 줄 알았는데, 4, 2, 4, 말로 4, 2, 4. 나우에다가 알파벳으로 4, 2, 4, 2를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는 그래. 현재 이 순간순간이다. 그냥. 자, 그래서 now 지금 이 순간의 삶, 과거의 생각으로 지금 이 순간을 규정하지 말고 자꾸 미래로 쫓아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삶. 자, 이것을 코커스의 삶이라 그러고 발 앞의 삶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바로 나와서 그런 걸 통해 작업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순간을 알 수가 있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과거에서 살고 미래에서 지금이다 그러면 벌써 지나가 버리면 그런데 자 지나갈 수 없는 지금이 어떤 거예요? 절대 지나가지 않는 지금이 뭐예요? 응? 나오네. 응? 저한테는 질문을 하면 저 대답을 하지도 못해요. 아니 뭐예요? 예. 자 지금 이 순간 예.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혀에 닿은 느낌. 이건 그 순간 그게 지금이에요. 자, 숨이 느껴지는 이 순간이 지금이에요. 사탕 맛이 느껴지는 이 순간이 지금이에요. 자, 바로 지금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맛있네. 이러면 지나갔어. 야, 이거 좀 많이 샀다가 내일 또 먹어야지. 이러면 지나간 거야. 자, 지금이라는 것은 느껴지는 이 순간, 들리는 이 순간, 이게 지금이에요. 이건 절대 놓칠 수가 없지. 바로 그 경험 그 자체, 요게 지금이에요.